이곳은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공간입니다. 젊을 때는 참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남아버린 이야기들, 그날의 사연을 차분한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년이 지났다. 미연은 이제 61였다. 진우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5천만 원은 3천만 원으로 줄었다.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갔다. 진우는 다시 댄스 강사로 일했다. 하지만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미연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계산대에 앉아 바코드를 찍었다. 시급 9,860원. 어서 오세요. 미연이 기계적으로 인사했다. 손님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물건을 내밀고 카드를 건네고 가방을 챙겨나갔다. 미연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익숙한 얼굴이 계산대에 왔다. 옛날 동네 아줌마였다. 예전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사람. 어머, 미연 씨? 그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미연이 어색하게 웃었다. 여기서 일하세요? 이혼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네,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여자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현수 씨는 잘 사시던데. 새 차 뽑으셨더라고요. 벤츠? 미연은 웃음을 잃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새 여자도 있대요. 이번엔 30 중반이라던데. 예쁘더라. 미연은 물건을 스캔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여자는 계속 짓거렸다. 딸 수진이도 결혼한대요. 재벌 2세랑. 부럽더라. 아들 현준이는 사업 확장했다고 하던데. 계산 끝났어요. 미연이 끊었다. 2만 3천 원입니다. 여자는 카드를 내밀며 미안한 듯 웃었다. 미안해요. 괜한 얘기를. 괜찮아요. 여자가 떠난 후 미연은 한숨을 쉬었다. 옛날 가족들은 잘 살고 있었다. 그녀만 빼고. 그날 저녁 미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진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힘들었죠? 진우가 물었다. 조금. 미연이 소파에 앉았다. 오늘 학생 한 명 더 생겼어요. 다행이죠? 잘 됐네요. 진우는 미연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미연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후회하고 있다는 것, 이혼을 선택을 모든 것을. 미연 씨. 진우가 그녀 옆에 앉았다. 후회해요? 저랑 함께한 거? 미연은 그를 봤다. 진우의 눈에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미연이 거짓말했다. 후회 안 해요. 하지만 사실이었다. 미연은 후회하고 있었다. 매일 매순간.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참고 살았다면? 지금쯤 편안한 아파트에서 걱정 없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사랑해요. 진우가 속삭였다. 나도요. 미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사랑과 의존의 경계가 흐릿했다. 진우가 필요해서 함께 있는 건지 정말 사랑해서인지 구분이 안 됐다. 며칠 후 미연은 딸 수진의 결혼 소식을 들었다. SNS를 통해서였다. 수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다. 옆에는 잘생긴 남자가 있었다. 축하합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미연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췄다. 수진은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 엄마를 부끄러워했다. 마트에서 일하는 엄마, 이혼한 엄마. 미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났다. 딸의 결혼식에도 못 가는 엄마. 30년 동안 키운 딸이 엄마를 지웠다. 괜찮아요?
진우가 물었다. 괜찮아요. 미연이 눈물을 닦았다. 눈에 뭐가 들어가서.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다. 미연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미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이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고 데이트를 했다. 미연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모든 게 잘못됐다. 진우와의 만남도, 도윤의 사기도, 현수의 배신도.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자신이었다. 욕심을 부렸다. 자유를, 사랑을, 돈을. 그리고 모두 잃었다. 미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돌아봤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선영 변호사였다. 변호사님? 미연이 놀랐다. 산책 나오셨어요? 선영이 다가왔다. 네. 당신도요? 저도 이 근처 살아요. 선영이 미소를 지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지내냐고? 지옥 같았다. 힘드시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미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이요. 선영은 그녀 옆에 앉았다.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변호사님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해요. 재산 더 받을 수 있게 못해서.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불가능했을 거예요. 현수가 다 계획한 거니까. 맞아요. 그 사람 치밀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강물 소리만 들렸다. 미연 씨, 선영이 말했다. 제가 아는 일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일자리요? 네. 제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구하거든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마트보다는 나을 거예요. 미연은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월급 300만 원. 주 5일. 관심 있으세요? 있어요. 당연히요.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미연은 감격했다. 300만 원이면 진우 수입 합쳐서 500만 원. 생활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미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천만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그날 밤 미연은 진우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잘됐다. 진우가 기뻐했다.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미연도 웃었다. 그리고 정말로 조금은 나아졌다. 미연은 법률 사무실에서 일했다. 서류 정리, 전화 응대, 간단한 사무. 힘들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대접을 받았다. 미연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동료가 물었다. 네, 고마워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미연을 살아있게 했다. 마트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지만 여기서는 동료였다. 6개월이 지났다. 미연과 진우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투룸이었다. 작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했다. 이제 안정된 것 같아요. 진우가 말했다. 그러게요. 미연도 동의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미연은 여전히 과거를 떠올렸다. 현수와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 편안했던 생활, 걱정 없던 시절. 후회하지 말자. 미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선택한 건 나니까. 어느 주말 미연은 우연히 옛날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다. 추억이 그리워서였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경비 아저씨가 알아봤다. 미연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미연이 웃었다. 이혼하셨다면서요? 안타깝더라고요. 괜찮아요. 이제 적응했어요. 현수 씨는 요즘 잘 사시던데. 새 차도 뽑으시고. 미연은 웃음을 유지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오늘 수진 씨 왔더라고요. 손주 데리고. 손주요? 미연이 놀랐다. 네, 예쁜 딸이에요. 벌써 돌 지났대요. 미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손주가 있는지도 몰랐다. 수지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렇군요. 미연이 힘겹게 말했다. 안 올라가 보실래요? 현수 씨한테 얘기해 줄까요? 아니에요. 됐어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러세요. 건강하세요. 미연은 아파트를 떠났다. 걸으면서 눈물이 났다. 손주의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딸에게 버림받은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은 편의점에 들렀다. 소주를 샀다. 집에 와서 혼자 마셨다. 진우는 수업 때문에 나가 있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미연은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 모든 게 후회였다. 이혼도, 진우도, 도윤도.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참고 살았을 것이다. 현수의 외도도 못 본 척, 무시도 참으며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다. 바보 같은 년. 미연은 자신을 욕했다. 자유를 꿈꿨지만 자유는 외로움이었다. 사랑을 찾았지만 사랑은 가난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밤늦게 진우가 돌아왔다. 미연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빈 소주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미연 씨. 진우가 그녀를 깨웠다. 미연이 눈을 떴다. 술 마셨어요? 조금. 미연이 일어났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진우는 그녀를 안아줬다. 힘들면 말해요. 혼자 참지 말고. 고마워요. 미연이 속삭였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후회한다고. 이 생활이 지겹다고. 가난이 싫다고. 그런 말을 하면 진우가 상처받을 것 같았다. 2년이 지났다. 미연은 63이 됐다. 진우는 50이 됐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투룸에서 살았다. 돈을 모았지만 모이는 속도는 느렸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5천만 원. 노후 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미연 씨, 걱정돼요. 진우가 말했다. 뭐가요? 돈이요. 이렇게 가다간 늙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미연이 한숨을 쉬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당신도 나이가 있는데. 진우는 이미 관절이 안 좋았다. 댄스 강사 일이 몸에 무리였다.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나이도 있고 기술도 없었다. 어느 날 미연은 현수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SNS를 통해서였다. 현수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미연은 멍했다. 현수가 죽었다. 한때 30년을 함께 산 남자.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이었던 남자. 장례식장 가볼까요? 진우가 물었다. 아니요. 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갈래요. 하지만 그 사람과 나는 이미 끝났어요. 갈 이유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그리고 묻고 싶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어요? 왜 사랑하지 않았어요? 결국 미연은 장례식장에 갔다. 혼자, 진우 몰래,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문상했다. 장례식장은 화려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들 현준이 상주로 앉아 있었다. 딸 수진도 있었다. 그리고 젊은 여자도 있었다. 현수의 마지막 애인인 것 같았다. 미연은 영정 사진 앞에 섰다. 현수가 웃고 있었다. 잘생긴 사진이었다. 당신, 행복했나요? 미연은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미연은 절을 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현준이 그녀를 봤다. 엄마,
현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 했다. 엄마, 잠깐만요. 현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뭐야? 미연이 차갑게 물었다. 그냥 와줘서 고마워요. 미연은 아들을 봤다. 현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얘기하셨어요. 현준이 말했다. 무슨? 미안하다고.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미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현수가 미안하다고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래서 뭐? 미연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게 뭐가 달라져? 엄마. 현준이 울먹였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미연이 돌아섰다. 다 늦었어. 엄마. 하지만 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장례식장을 나왔다. 그리고 울었다. 길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연은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미연은 집에 돌아와 진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현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대요. 진우는 그녀를 안아줬다. 힘들었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미연이 울었다. 내 인생 뭐였을까요? 30년 버려지고, 이혼하고, 가난하게 살고. 이게 뭐예요? 미연 씨. 진우는 위로할 말이 없었다. 후회해요. 미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혼한 거, 당신 만난 거 다요. 진우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미연이 울면서 말했다. 가난하게 사는 거 싫어요. 일하는 거 지겨워요. 손주도 못 보고 가족도 없고 이런 삶 원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은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실수예요? 당신한테 저는 그냥 실수였어요? 미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는 일어났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이용당한 거였네요. 외로움 달래는 도구. 아니에요. 됐어요. 진우가 가방을 챙겼다. 나갈게요. 어디 가요? 미연이 놀랐다. 어디든. 여기 말고. 진우는 집을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또 잃었어. 또.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은 것은 후회뿐이라는 것을. 돈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방과 쓰라린 기억들 뿐이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자유구나. 미연은 속삭였다. 그리고 63세 늦은 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모든 선택이 틀렸다. 모든 결정이 후회였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다면. 미연은 중얼거렸다. 참고 살았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자유의 진짜 모습이었다은 이제 시작이었다. 외로움은 이해받고 싶어질 뿐이었지만 선택은 인생을 바꿔버렸다. 휴,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연이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하지 못했던 마음,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